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배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자, 올해가 프로축구 출범 4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축하의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후, 축하합니다. 네, K리그 40주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로 뭉친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네. 앞서 말했듯이 올해가 K리그 4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명예의 전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헌액자로는 프로축구 각 10년의 최고 선수들 4명과 지도자, 공헌자 각 1명씩을 선정했는데요. 네. 선정 과정은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세대별 15인의 후보가 추려졌고 선정위원회 자체 투표 25%, 구단 대표 및 감독 투표 25%, 미디어 투표 25%, 그리고 온라인 팬 투표 25%를 거쳐서 선수 부문 4명의 헌액자가 선정됐습니다. 지도자 부문과 공헌자 부문은 선정위원회 내부 합의로 선정했습니다. 5월에는 헌액식도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에서는 초대 헌액자로 선정된 시대별 최고의 선수 4명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대망의 첫 시간 함께할 레전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최선호 185에 80kg 현 올림픽 대표팀 최선호 떴습니다. 길게 넘어갑니다. 최선호 떴습니다. 최선호 헤딩. 최선호 밀고 들어갑니다. 울트라 사이로 한 사람 젖었습니다. 최선호 잡았습니다. 좋은 기회 러닝 슛 봅니다. 최선호 슛 2대2 독점. 국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최순호 선수를 당해낼 만한 스트라이커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1세대 헌액자로 선정된 최순호 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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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항의 레전드시기 때문에 또 빨간색 타이를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지금은 또 수원FC의 단장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오늘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세대 헌액자로 선정된 소감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너무나 큰 영광을 또 얻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또 제가 1세대 헌액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투표를 해주시고 저를 뽑아주신 팬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최순호 단장님의 선수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은 축구 평론가들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천재. 한홍기 전 포항 스틸러스 감독님이 최순호 단장님을 청주에서 처음 보고 진짜 희대의 천재가 나왔다. 예. 나 청주 가서 대단한 놈 봐서. 예, 이런 말투로. 예. 사투리죠? 평안남도 선수. 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글쎄 뭐 100% 동의는 좀 어렵고 예. 간혹 생각할 때는 내가 천재적인 소질이 좀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했어요. 본인이 천재라고 늘 느끼면서 뛰셨나요? 어렵지 않게 경기를 아니 글쎄 뭐 하셨던 천재라고 거예요? 느끼면서 뛰지는 않았고 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청주 주변에 있는 팀들하고 경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 서울에 있는 대학팀들이 우리하고 경기를 하러 내려오고 또 실업팀들이 내려오고 그랬어요. 오. 보러 왔던 거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스카우트를 하려고 요즘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직접 보면서 선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 소문이 퍼져서 이미 그쵸. 국내에서는
근데 정말 천재가 맞긴 했던 게 예. 19살이었던 1980년에 실업팀 포항제철 축구단에 입단했는데 같은 해 또 국가대표 친선 경기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최순호 단장님 이름이 축구계를 넘어서 이제 대중들에게도 알려진 게 1980년 여름쯤이었는데 네. 포르투갈 보아비스타와의 3연전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유럽팀과의 경기였거든요. 그때 최순호 단장님 나이는 만 18세로 대표팀의 완전 막내둥이였습니다. 그때 뭐 선명하게 기억나실 것 같아요, 진짜. 예, 선명하게 납니다. 지금도 그 골이 계속 생각이 나고 이런 적이 있었다. 그리고 또 그 세 골이 전혀 다른 유형의 골이었고 예. 또 제가 그동안 훈련에 의해서 득점에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애썼던 장면들이 예.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번 지인들을 통해서 또 어떤 기자분들을 통해서 좀 요청한 적도 있어요.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영상을. 예. 근데 아직도 그건 뭐 소식이 없어요. 진짜 그때는 이제 기록이 좀 이렇게 중계나 그런 게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을 때라서 네, 너무 네. 아쉬운데 보아비스타와의 3연전에서 넣은 골이 기사를 이제 보면은 네. 그 스타일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골은 감각적인 힐킥으로. 킬킥. 두 번째 골은 수비를 등지고 유연하게 턴한 다음에 골키퍼를 보면서 부드럽게 툭 밀어 넣었고 세 번째 골은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 지금 영상은 없지만 직관한 분들은 당시에 굉장히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순호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져서 거리를 걷기가 불편할 정도로 유명세를 얻고 두 달 뒤에 이제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시안컵. 이게 80년 아시안컵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차지해서 되게 아쉬웠던 대회예요. 근데 거기서 7골을 터뜨리면서 와. 득점왕에 올랐고 20세 이전에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은 많이 있었지만 20세가 되기 전에 아시안컵 득점왕에 오른 건 아시아 축구 역사에 아직까지도 최순호 단장 유일합니다. 10대의 나이에 아시안컵 득점왕.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손흥민 선수 때문에 손세이셔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전에 순세이셔널이 있었다. 순세이셔널. 진짜 있었는지. 예, 그랬을 거예요. 네,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 너무 궁금해요. 순세이셔널. 네, 순세이셔널.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이제 태능에 있을 때인데 예. 태능에 가면은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다 있어요. 사무실 쪽에 가면은 그 우편함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축구하고 농구, 배구 이런 쪽에만 거의 차요, 이 함이. 팬레터가. 예. 그런데 축구는 그 시대에는 가면은 거의 90%, 95%가 다 제 거였어요. 뭐 어떤 100통이 오든 200통이 오든 이렇게 오면은 예. 다 최순호. 와. 야. 지금도 사실 뭐 팬들의 인기는 그 조금 손흥민 선수만은 아니고 네. 조규성, 황희찬 그쵸. 뭐 이렇게 조금씩 김민재 이렇게 날릴 텐데 나눠주는데. 그때는 내가 독점했다. 예. 원탑이었다. 인정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제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네네. 그걸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네. 예. Wiggle, wiggle, wiggle. Wiggle, wiggle, wiggle. Wiggle, wiggle. 그 사실 축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이 정도로 내가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이 정도로 또 천재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되게 궁금한데 처음에 축구를 시작하셨을 때는 언제쯤인지 시작하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축구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오, 제일 처음에. 이제 축구 감독 선생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축구를 좀 같이 해보자. 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 선생님 진짜 한국 축구에 감사한 분이네요, 그죠? 아무래도 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천재성이. 예, 선배들이나 또 감독 선생님들이 뭐 풀백도 봐, 또 센터백도 봐, 공격도 해, 미드필드도 해 그러면 그냥 시킨 대로 했어요 다. 멀티 포지션을 다. 네, 그래서 예. 다 해봤죠 이제 예.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부터는 나는 축구 선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직업을
직업을 축구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포항제철이 어떻든 창단을 해서 가장 좋은 팀으로 막 그렇죠. 활약할 때요. 예. 그래서 난 포항제철 이제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동료들이나 예. 선배들이나. 왜냐면 다 대학교를 가는데. 네. 팀을 선수를 하겠다고? 선수를 들- 그렇죠. 저는 나는 아예 지금부터 대학보다는 실업을 선택해서 좋은 환경에서 돈도 좀 벌고 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서 완전히 목표 설정을 한 거죠. 와, 그래도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실업팀으로 미래를 정하기가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운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같이 이제 즐기는 건 아니다. 이제는 진짜 독을 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청주에 가면은 그 우암산이라는 게 학교 뒤에가 있어요. 예. 약수물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 큰 병을 2개 예. 들고 뛰어가요. 산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들고 또 뛰어가요. 예. 아침에 그렇게 먼 곳을 뛰어갔다 오고 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오전에 나가서 이제 볼 가지고 좀 더 개인 훈련하고 오후 훈련 또 팀 훈련하고 와. 그다음에 이제 또 밤에는 내리막 훈련. 예. 그 내리막을 많이 뛰면 스피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내리막도 막 한 50m씩 뛰고 해서 이런 과정을 한 2년 동안 아주 꾸준히 했어요. 아, 이거를 코치님들이 막 강제로 스케줄을 짜서 시킨 게 아니죠. 아니라 전혀 자율적으로 하신 거예요? 전혀 아니죠. 예.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때 2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3학년 되자마자, 그러니까 그때가 78년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79년도 되자마자 저는 포항제철에서 촉탁 발령을 받았어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월급을 3학년 때부터 월급을 받았죠. 와. 실업팀이니까. Tried to break love to science in an act of pure defiance. I broke her heart as I pulled apart her theories. As I watched her growing weary, I pulled her apart. 자, 최순호 단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후반 17분에 넣었던 예술적인 동점골인데요. 당시 외신이 꼽은 환상의 황금골이기도 하죠. 절묘한 사이드 스텝으로 수비수 둘을 제치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그물을 출렁였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37년 전의 일이에요. 네. 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 생생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세요? 과거에는 그저 내가 넣은 골 중에 하나였구나. 네. 그리고 월드컵 골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지금은 오히려 더 그게 더 생생하고 그 골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전율이 생겨요. 진짜 니어포스트로 빡 꽂아 넣으셨잖아요. 골키퍼가 반응을 했는데도 그냥 진짜 통쾌하게 꽂혔는데 그때 그 가까운 포스트 쪽을 노리신 건가요? 그럼요. 와. 그때 사실 이게 먼 쪽으로 이렇게 가마차기를 손흥민 선수처럼 시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상황은 이제 드리블이 조금 천천히 하는 상황이면은 예. 그 상황을 보겠지만 굉장히 드리블 할 때 시간이 맞아, 타이트했기 맞아. 때문에 그쪽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 골이 그 대회에서 베스트 골 10 안에도 들었을 정도로 네. 진짜 멋진 골이었고 만약 그때 이탈리아 팀들이 노리던 해외 이적 성공을 하셨으면
최순호 단장님이 지금 세리에의 명예 전당에서 토크쇼를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오묘한 꼴이에요. 이걸 좋다고 해야 할지 안 좋다고 해야 할지. 그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어렸을 때 아주 그때 제안을 했을 때 혹시 갔으면은 또 중간중간에 그런 제안이 많았는데 그때 갔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렸죠. 저는 안 됩니다. 아직 포항에 이제 막 들어왔고 대표 선수도 같이 시작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사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또 옛날이니까요. 그렇죠? 네. 아마 축구 인생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Not just someone I can be with. I need someone I can't be without. I will stop at nothing until I find the one. I want it all and then some. I want it all. 자, 최순호 단장을 가리켜서 한국의 요한 크루이프다라고 칭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크루이프의 경기 테이프를 보기도 하셨다고요? 네, 어떤 날은 반나절 저만 봤던 적도 있어요. 내내 그것만 보고 싶구나. 근데 진짜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요한 크루이프도 처음에는 9번을 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좀 우연히 14번을 달았거든요. 근데 최순호 단장님도 86년 월드컵 때는 9번이셨다가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14번을 또 다셨어요. 그리고 스타일도 최전방 공격수에서 약간은 또 미드로. 팀 동료들에게 연계를 해주는 약간 축구 도사 같은 느낌으로 조금씩 진화하시고. 최상국 정리를 줬습니다. 최순호 슛! 터져갑니다. 보기 좋은 최순호 강슛 했습니다만 크로스바를 넘는 살짝 넘어갔어요. 관중들이 아주 아쉬운 표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한웅 선생님이 저한테 이 테이프를 주면서 자세히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웅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정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 팀만 리드하는 게 아니고 상대 팀까지 힘들게 하는 선수가 아주 우수한 선수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걸 한번 봐라. 한웅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테이프를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제 플레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웅기 감독님을 제 이제 축구의 아버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분하고의 생활에서 제 축구가 만들어졌고, 그때 제 나이가 이제 뭐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한웅기 선생님하고 대화는 끊임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아침 10시에 만나서 저녁 10시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 간에 거리감이 없었고, 어제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이 안 좋았다.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경기에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축구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것이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운명이라는 거구나. 아주 그분하고 너무 축구 이야기하는 동안 행복했고, 운동장에서 더 행복했죠. 이렇게 해서 실업팀 포항제철 축구단의 시작으로 K리그 출범 후에는 포항제철에서만 뛰다가 1988년 럭키금성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 성인 데뷔 후에는 포항에서만 줄곧 뛰었기 때문에 럭키금성으로 이적할 당시에 약간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힘드셨죠. 엄청 힘들었죠.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제 여기서 멈출 생각도 했었고.
아, 그 정도셨구나. 왜냐면은 포항을 떠난다는 생각은 뭐 마음의 고향. 의미가 엄청 상상을 못했었죠. 뭐 하여튼 뭐랄까 그런 뭐 모든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포항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죠. 85년도에 이제 한홍기 감독이 물러나시고 다른 분이 이제 감독으로 오시면서부터 팀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고 제가 이제 그런 계기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상처가 돼서 축구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제 잘 돌파구를 찾을까를 생각을 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럭키금성에 있었던 생활은 그냥 무난했어요. 이제 무난했지만 내가 포항에서 있었을 때만큼은 활동적이지 못했고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가 아직도 좀 기억이 많이 남으시나 봐요,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90년 뭐 이탈리아 월드컵이 열리던 해, 그때까지 또 럭키 금성에서 뛰셨는데 그 3년은 어떤 시간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각오를 하고 예. 다시 시작하는 기간이었어요. 거기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후회 없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경기를 하게 됐고 예. 단지 이제 그냥 뭐 준수하게 3년 동안 선수 생활을 마치고 그런데 포항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고 다시 돌아가서도 제가 이제 한번 애를 써봤지만 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축구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하에서 그 해를 이제 선수 생활 이제 마지막으로 설정을 했던 거죠. 네. 자, 지도자 생활을 포항에서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포항이라는 팀이 지도자 최순호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애증의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저는 모든 걸 다 포항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도자도 사실은 코치로 다른 쪽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지만 제가 사양을 했죠. 예. 포항에서. 그래도 다행히 이제 또 포항에서 코치를 시작했고 또 바로 감독이 됐고 또 떠났다가 이제 다시 또 감독으로 가고 예. 그래서 포항은 뭐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제 축구와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 문제에 관해서는 포항 팀은 이미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런 팀을 어떻게라도 좀 더 나은 팀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또 사실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2000년에서 2004년 때 포항 감독하실 때 너무 수비 축구다 이런 비판도 팬들에게 받으셨고 또 2016년 말에는 시즌 종료까지 6경기 남은 시점에서 이제 포항이 강등 위기 때 복귀를 했지만 2019년 4월에 또 경질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인터뷰에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그때였다. 경질되던 순간. 그때 진짜
충격이 엄청 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포항이라는 팀이 그래도 나한테는 인생의 팀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감독들이 참 힘들게 돼 있어요, 한국 축구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저 자신부터 감독을 잘 보호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팀의 대표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간담회 협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감독들 좀 잘 존중해 달라. I don't want you to leave. Will you hold my hand? Oh, won't you stay with me? 'Cause you're all I need. This ain't love, it's clear to see. But darling, stay with me. Why am I so emotional? 자, 그러면 이쯤에서 분위기를 좀 바꿀 겸 제가 젊은 시절 인터뷰 영상들을 좀 봤더니 말씀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멋진 어록들. 2017년에 위기에 처한 포항 감독으로 재선임됐을 당시 팀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로서 파부 침선의 각오로 시즌에 임하겠다. 2010년 강원FC 출정식 당시에는 올 한해 큰 집을 짓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려하진 않아도 큰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실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멋있게 사실 자기가 기자들 앞에서 하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책을 많이 보면은 떠오르는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죠. 확실히 책을 많이 읽어야 견문도 넓혀지고 좋은 단어들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멋진 인터뷰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망언도 있더라고요. 망언도 그랬어요. 망언 하나 교수님의 소개해 망언 소개해 주시죠. 망언어로. 한 언론사와 사진 촬영 중에 세계적인 선수와 자신이 플레이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이런 세계적인 선수를 완전히 그냥 엄청난 선수인데도 90분 내내 나를 쫓아다니더라고. 그리고 제가 운동할 때는 축구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느낀 적이 없다. 그리고 기독교 채널 인터뷰 영상 중에 아내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 자신을 모르자 나를 모르면 간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쵸. 네. 망언이라기보다 이제 자신감에 그쵸, 대한 네. 기본 숨길 수 없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아내분을 처음 만나셨을 때 자신감이 엄청 대단하셨네요. 그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84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예. 나를 모를 수가. 매일 그 신문에 안 난 날이 없어. 날 몰라? 진짜 간첩인가? 이런 생각하시고. 아니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공부만 하던 여자였어요. 정말 아예 전문가 없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순호 단장님 인터뷰하셨던 것 중에 이제 2019년에 K리그 미디어데이 개막전 상대가 또 서울이었거든요. 최용수 감독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을 못 하겠어요. 최 감독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충격받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한마디만 하고 싶다. 집 크다고 축구 잘하는 건 아니다. 이제 기억나네. 집 크다고 축구 잘하는 건 아니다. 상암이 크죠. 그리고 최용수 감독님 집도 크고요. 또 매운맛 입담이 이전에도 있으셨는데 200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역대 공격수들에 대한 평가를 하신 적이 있는데 윤태진 아나운서가 하나씩 읽어주시죠. 네, 이태호 선수에게는 기술이 좋은 게 단점 아닌 단점. 단순하게 슈팅해야 할 상황도 어렵게 끌고 갔다. 그에게 골 넣는 기술이 조금 더 주어졌으면 대단한 선수가 됐을 것. 안정환 선수에게는 타고난 축구 센스와 슈팅력이 있다. 그러나 90분을 뛰기에는 체력이 부족한 느낌이다. 또 이어서 박주영 선수에게 스피드가 부족한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플레이에 기복도 없어야 한다. 10점 만점에 늘 8, 9점을 찍어야 하는데 7점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다. 또 조재진 선수에게는 특징이 없다. 이 선수 하면 뭘 잘하는 선수라고 곧바로 생각이 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오. 가차 없는 평가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날카롭게, 매섭게.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선배, 기억이 나세요? 선배 후배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요. 냉정한 평가를 하셨네요. 평소에 사이가 어떠셨길래 이런 얘기를. 근데 사회를 어떻고 저떻고 얘기할 입장도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네네.
워낙 교재는 없었어요. 아, 그렇죠. 겹치는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그 교재가 없기 때문에 뭐 나쁘다 좋다를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재미를 위해서 조금 이제 그쵸. 약간의 채찍성. 멘트로 싸운 건데 네. 본인에게는 얼마나 또 냉정하신지. 선수 최순호를 스스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표현하신다면. 천재 소질은 있었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됐을 천재. 의력형 천재였어야 아니, 된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봐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사실은 노력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더 꾸준히 길게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계속 그게 가동이 됐더라면 그렇죠. 이제 그것은 왜 느끼냐면은 우리 차범근 선배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걸 느꼈죠. 차 감독님이 이제 유럽으로 딱 건너가서 체계적으로 계속 뭔가 하면서 노력하셨고. 이게 또 그분은 30대 뭐 중반까지. 그분은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예. 또 청소년 시절에 그랬고 성인에서도 뭐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지금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무슨 말씀인지 진짜 알 것 같아요. 네. 예. Lies a photograph of you, girl. Oh, I try to forget you somehow. You're the mirror on my soul, so take me out my own. Let me try. 최순호 단장님이 기억하는 80년대 축구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재밌는 시간을 하나 더 가져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것 같은데요. 내가 뽑은 K리그 베스트 11입니다. 예, 예. 내가 뽑은 K리그 베스트 11. 자, 지금부터 역대 K리그를 빛낸 선수들 중 최순호 단장이 K리그 베스트 11을 뽑아볼 텐데요.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골키퍼 순으로 한 명씩 채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비수부터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FC 순세이셔널. 예, FC 순세이셔널. 너무 좋네요, 이름. 일단 수비수 네. 어떻게 3백으로 가시겠습니까? 4백으로 가시겠습니까? 포백으로 포백으로. 포백으로. Get up on your feet, this is a shakedown.
그럼 일단 왼쪽 수비부터 가볼까요? 왼쪽 수비 누구 고르시겠습니까? 저희가 후보들이 자 어디 보자. 진짜 있어요. 이거 왼쪽 수비. 선정하기가 예. 너무나 어려웠어요. 하석주 감독. 야 이제 예능인이 되셨는데. 신인상 받으시고. 예. 네. 이 선수는 우선 스피드도 있고 또 수비를 완벽하게 해내면서 공격력이 또 있고 예. 그래서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앙 수비 두 분은 어떤 분 하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사실 안타까운 지금 우리 고인이 된 친구인데 예. 정용환 선수. 제가 상대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선수고 슈팅도 되게 좋고 공격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잘하는 선수.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떻든 제가 경기한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선수였어요. 다른 중앙 수비 그룹. 아, 역시.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감독. 멋있으시죠, 진짜. 홍명보 감독은 뭐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렇죠. 우선 이제 경기 리딩이 뛰어나고 팀의 밸런스를 잘 잡는. 너무나 든든한. 네. 그렇죠? 네. 오른쪽 이름만으로도. 수비는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오른쪽 오른쪽은- 수비도 대단한 선수들이 많은데 우리 박경훈. 박경훈 선수. 박경훈 선수. 조금 킹밖에 나 있었어. 아, 여기 예, 약간 다 제가 중앙에 너무- 몰려 있네요. 네. 멀대 수비라고. 제가 했어요. 너무 수비치고 일자로 세워놨죠? 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수비 치고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지금 벌떼 수비. 수비 축구. 예, 골키퍼도 좀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다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오버래핑의 명수. 예. 상대 공격수들을 잘 마크하고 또 이 체력이 워낙 뛰어나고 스피드해서 예. 공수를 뭐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러면 이번엔 미드필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드필더는 몇 명을 세우실 거예요? 저는 4명을 세우겠습니다. 4명의 미드필더. 그럼 왼쪽 미드필더는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주성 선수. 그라운드의 야생마 삼선. 삼손. 워낙 이제 영리하고 열정적이고 그중에 이제 스피드가 또 있어. 제 이름을 이제 지우기 시작한 선수죠. 저 세대가 이렇게 흐르죠. 네. 예. 중앙 미드필더는 어떤 선수를 하시죠? 2명을 했는데 우선 3세대로 선정된 신태용. 이태용 감독. 네. 성남의 전설. 그라운드의 여우. 아주 센스가 뛰어난 선수. 그때그때 이제 응용적인 선수. 공격형 미드필더로 좀 보세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 다른 중앙 미드필더 어떤 선수를? 지금 현역이죠, 현역. 신진호 선수. 지난 시즌에 베스트 11에 들기도 했고 축구 도사가 돼 있네요. 지금 현재 가장 경기를 조율하는데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했어요. 전체 경기를 설계하는데 아주 뛰어난 선수. 제가 현역에 있다면 꼭 같이 하고 싶었던 선수. 호흡을 맞춰보고 싶을 정도로. 예. 자, 그럼 오른쪽 미드필더는 오른쪽 윙은 여기 또 우리 알센도리가 기다리고 알센도리. 있습니다. 서정원 감독. 스피드에 의한 돌파력이
예, 상대 수비진을 흔들어 놓을 수 있죠. 골키퍼는 그럼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이 고민을 좀 했어요. 예. 이 두 선수를 가지고 아, 이은재, 김병지. 이은재. 이 두 선수를 가지고 예. 고민을 했어요. 일단 네. 근데 이훈재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이은재를. 비교를 했어요 많이. 근데 하나 예를 들면 네네. 2004년도에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가 최종 챔피언 결정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라는 거. 다섯 번째 키커로 저는 김병지를 선택을 했어요. 네. 우리 팀에서. 네. 예. 근데 김병지가 실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김병지 골키퍼가 김병지 선수가 차는군요. 김병지 골키퍼가 포항의 마지막 키커로 나섰습니다. 김병지와 이훈재. 김병지 슛 막아냅니다. 수원 우승을 차지합니다. 삼성항공 K리그 2004 챔피언은 수원 삼성입니다. 네, 결국 정말 1차전, 2차전 120분 만에 아, 그거 하나 때문에. 골키퍼의 어떤 그 본업은 아닌데 사실. 그때 많이 실망하셨군요. 아니 실망도 아니고 이제 설명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예. 이 박항서 그 당시 저를 도운 코치가 반대를 했어요. 골키퍼는 차게 하는 게 안 좋겠다. 예. 상처 입는다. 네, 이거냐면 이제 지금 당장 또 자기가 키커도 되지만 또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여서 나는 그냥 차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못 넣었어요. 예. 그 왜 제가 이 김병지를 선택을 했냐면 그 지난 2년 동안에 김병지가 이훈재한테 좀 이렇게 눌려서 생활하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월드컵에서 둘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딩크 감독은 이훈재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이런 맞대결에서 한번 넘어서라. 깨보라고. 그렇죠. 이런 의미로 저는 뭐 관계없다. 이런 선택을 했었어요. 그런데 5번 키커로 나섰던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섯 너무 번째였을 거예요. 사실 뭐 승부차기에서 더 연장이 돼서 뭐 7번, 8번 키커로 갔을 때 골키퍼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5번 키커로 골키퍼가 나오는 선택은 사실 파격적이잖아요. 어떤 선수의 어떤 이런 좀 새로운 그 기분을 심어주기 그쵸, 위해서 그쵸. 예. 이렇게 하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훈재 골키퍼 선택해서 여기서 맞아. 그때 실축했기 그때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때 미안해서 김병지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네가 못 넣어서 넣었잖아. 내가 우승 못했잖아. 나는 너 뭐냐면은 빠져. 그때 만약에 김병지가 넣었으면은 네. 우승을 했든 못했든 나는 지금 김병지 선택했을 거예요. 그때 못 넣었기 때문에. The devil's in the detail. I'm a natural born killer. 그러면 공격수 K리그 역사를 수놓은 공격수들 많죠. 최용수, 뭐 정조국, 조규성 지난 시즌 득점, 안정환, 예, 주민규, 이거 저는 이동국, 예, 이동국 선수.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이동국. 골 넣는 거죠 일단. 마무리 능력, 슈팅.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예.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공격수 자리에 자 정조국, 뭐 조규성, 안정환 그리고 안정환 뭐 선수도 있었군요. 김도훈, 염기훈, 최용수, 이천수도 있고 최순호 감독님도 있긴 단장님도 있습니다. 자 누구를 선택하실까? 누굴 남은 한 자리. 선택하실지. 자 베스트 11에 마지막을 예. 장식할. 마지막 한 자리는 누가 들어갈까요? 거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이동국과 투톱.
내가 들어가야죠. 난 내가 들어가야죠. 난 투톱이다. 자, 선정 이유 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뭐 내 스스로 좀 네네. 천재 감각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예, 예. 안 뽑으면 거짓말이잖아. 나는 천재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와 호흡을 맞춘다면 나는 어떤 롤을 할 것이다. 어떻게 호흡을 맞추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내려와서. 쳐줘야죠. 조금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쳐줘야죠. 약간 쳐줘서. 그다음에 요걸 조금 올리고 어허. 요걸 조금 쳐뜨리고 이러면 뭐 아. 아주 함께 뛴다면. 이 멤버로 전성기 때 월드컵 나가면은 4강까지는 다시 갈 수 있어요. 설레는 멤버네요, 진짜. 여기 뭐 지금 보면은 요 가운데 있는 선수들 예. 여기에 있는 선수들만 스피드가 없지 우선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은 스피드가 다 좋은 선수들이에요. 예. 그래서 경기를 어떻든 압도해야 되는 건 스피드고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 이제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렇군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월드컵에 나갔어도 손색 없는 진짜 스쿼드네요. 막강합니다. 자, 저희가 K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서 특별하게 준비한 전설을 만나다 레전드 K 이렇게 첫 번째 주인공 최순호 수원FC 단장님과 함께 해봤는데 네. 저희는 정말 옛날 축구 얘기도 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오래간만에 옛날 기억하고 또 이렇게 옛날에 동료들 또 후배들을 평가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기억이 새록새록해서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축구 팬들도 아마 그 옛날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축구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레전드 K 첫 번째 방송이 여러분에게 많은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K리그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레전드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나오실 2세대 레전드 K 주인공이 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의 리베로죠. 수비에 있다가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입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2002년 하면 바로 떠오르는 선수고 동작을 생각하자면 하고 또 항상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10년에 한 번씩 환하게 웃는 선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